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보다 공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인구가 4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거의 5만 2천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활동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민호 활동가십니다. 네, 저 들어오실 때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국범근님이라고 닮은 것 같아서. 혹시 닮으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신가요? 닮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제가 더 유명해져야겠어요. 그래서 국범금님이 저를 닮은 걸로 되게끔. 그리고 또 제가 언뜻 보기엔 또 누군가를 닮은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를 주변에서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가장 많이 요즘에 많이 듣는 건 백종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단체 활동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저처럼 이제 미세먼지 담당을 하는 활동가들도 있고 한강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 활동가들도 있고요. 뭐 한강에 돌고래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 걸 알리는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보면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이제 차량 관련해서 그런 보도 자료도 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담당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미세먼지 담당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 문제가 이제 미세먼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게 되는.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 출처에 대해서 중국발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뉴스 보도에서도 아예 이건 미세먼지는 뭐 중국발이다, 뭐 이런 단어가 뭐 우리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뭐 JTBC 같은 뉴스에서도 단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얼마 전에는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한 86%가 중국 영향이다. 저는 이런 기사도 봤어요. 정확한 퍼센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뭐 단체 입장이 있으신가요? 중국발 미세먼지 이번 연도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통 발표를 하는데 이제 보통 환경부 발표 자료에 보면은 30%, 50%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땐 80%까지가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 연도 들어서 유독 이렇게 막 하루 단위로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는 몇 퍼센트가 중국발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시민들이 알 권리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규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요인들, 그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요인들 이런 정확한 규명이 돼야 발표가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계속 그런 중국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이제 국내보다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너무 국내 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이전 회차에 그 남준희 위원님이 나와주셔가지고 그 뭐 지역별로 중국과 그 협력해서 연대해서 그 연구 사업들을 좀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실제로 얼마만큼 한국 국내 요인이 있는지, 중국 요인이 있는지, 국내 요인은 어느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확한 뭐 국내 요인들의 정확한 규명도 진행되고 그 같이 이제 중국에 있는 요인들과 함께도 이제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미세먼지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많군요. 다양하군요. 다 돈을 쓰는 일이긴 하지만, 네. 미세먼지 그 공기청정기 사고, 필터 정기적으로 사고, 막 4,000원짜리 마스크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뭐 대응책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생활 속의 부분에서 뭐 차가 많이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차도보다 좀 멀리 인도 쪽 안쪽으로 걷는다거나 이런 생활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뭐 끊임없이 감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외 문제가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라, 야외 활동 자제하라, 뭐 이런 게 권고 사항으로 내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실외 문제뿐만 아니라 실내 미세먼지 문제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고 있는데 실내 미세먼지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보통 실내 미세먼지 뭐 일단 가정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실내 먼지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뭐 애들이 다니는 학교나 아니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실내 미세먼지들도 충분히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실내에 미세먼지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기청정기를 산다거나 뭐 그때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고등어구이 같은 것들이 그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 뭐 조리법을 바꿔본다거나 뭐 이런 실천들이 있겠네요. 뭐 공기청정기 워낙 고가다 보니까 뭐 환기 방법들 그다음에 뭐 고등어구이를 굽는다. 뭐 고등어구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직화구이를 한다 했을 때 이런 행동 방법들이 몇 개 소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먼저 후드라고 하나요? 그걸 네. 먼저 키고 뭐 창문을 열고 바람기를 만든 다음에 직화구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세먼지 농도가 언제일 때 문을 열고 닫고 이런 매뉴얼들을 지키는 것도 있고 공기청정기에 지금 공기정화 식물이 요즘 뜨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뭐 너무 비싼 거, 너무 좋은 거 말고 약간 조금 효과적인 방법들 우리가 이게 그렇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점점 미세먼지 측정기도 그렇고 뭐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점점 고가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막 한 80만 원, 70만 원대 공기청정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런 것보다 중저가형 공기청정기도 대등한 성능을 내고 있으니 별로 문제 없다. 뭐 싼 거 사셔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패시브 샘플러라는 그 대기질 측정기를 이용해서 시민 미세먼지 측정 캠페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패시브 샘플러라고 하는 거 이산화질소를 측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경향성을 보는 그런 측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함께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측정했던 뭐 학교나 이런 부분을 측정했는데 측정한 부분에 대한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함께 관리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던 캠페인입니다. 그럼 패시브 샘플러가 굉장히 잘 못 들어본 단어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패시브 샘플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여러 가지 뭐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지금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설명하기 편할 텐데, 네네. 그러니까 간이 측정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24시간 측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평균을 내는 하루 평균을 내는 측정 기구고, 그렇게 그냥 보시면 그냥 엄청 작은 플라스틱 통처럼 생긴 건데 이제 그걸 잘 설치를 하고 우리 코높이 마시는 높이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뭐 샘플러입니다. 네, 실외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크죠. 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게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인구 유동률이 많은 높은 지하철 환승센터, 그다음에 뭐 대형 마트 뭐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되는 실내 장소로 꼽히는데요. 그 실내 미세먼지 이 문제가 좀 얼마나 심각한가요? 최근에 그러니까 보도 자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하철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이상을 거의 보통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온 이유를 보자고 하면 그 기준 자체가 관리 기준 자체가 너무 높게 되어 있거든요. 15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미세먼지 기준으로. 근데 보면 초미세먼지 기준은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관리가 아직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있을 때는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기준들인데 안에 들어왔을 땐 그게 이제 보통의 평균에 관리하는 기준인 거죠. 그러면 밖과 안의 기준치 자체가 다르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실내 기준인데. 왜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잠깐 기거하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공간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인 거죠. 되게 특이하네요. 왜냐면 전 지하철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될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도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학교에 방문해서 전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할 거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뭐 공기청정기도 달 거고, 막 이런 굉장한 예산이 드는 정책을 이제 제안하시고 실천하시겠다라고 밝히셨거든요. 학교 미세먼지 문제도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어떤 대책들이 좀 있나요? 보통 학교가 취약계층, 그러니까 민감군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이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보다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오염 물질 약하기 때문에 네, 관리가 필요한 거죠. 호흡도 성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영향을 키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영향을 더 받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보다 그 아이들의 그 호흡량이 더 많아요. 그리고 배출량은 더 적고요.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극히 전까지는 이제 뭐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뭐 교육도 잘 진행되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나쁠 때 뭐 야외에서 그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회가 진행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꾸준히 있었던 거죠. 예. 얼마 전에 남준희 위원님께서 오셔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뭐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차량, 석탄 화력 발전소, 뭐 그 도심 진입에 대한 제한, 뭐 교통 관련 문제, 건설 문제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 요새 또 문제인 것이 미세먼지 경보제입니다. 그 중앙 정부가 미세먼지 경보를 내리면 그 지방 정부에서는 실외 수업을 자제하거나 뭐 체육 시설을 운영을 제한한다거나 행정기관 관용 차량 운행을 감축한다거나 공공기관 운영하는 그 대형 사업장을 단축한다거나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뭐 이런 걸 실천해야 되는데 2016년도쯤 들여다보니까 전국에 주의보 경보가 227회가 발령됐는데 이 중에서 시도교육청이 조치를 취한 거는 25회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비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목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목도 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그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좀 방기하는 게 아닌가, 태업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좀 역할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뭐 교육청의 매뉴얼 부분,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저번 연도에 발표한 이제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그 부분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한정된 이제 부분, 그다음에 수도권에 한정된 부분, 그다음에 그런 단계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많이 지적 받아왔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학교장 재량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람들, 그러니까 안 하기도 상관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이 제안하고 뭐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조금 깨어있는 교육감님 아니면 교육 학교장들 있을 때만 이제 발령되고 이렇게 조치들이 취해져서 그런 문제들 계속 많이 지적받아왔고, 이제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공공부분에 한정된 차량 부재도 늘리겠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수도권 한정된 것도 점차 늘려가겠다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강력하게 실시를 하면 좋겠네요. 그냥 정말 수치상 누구 교육청이나 혹은 뭐 교육장의 뭐 여부에 따라서 달린 게 아니라 뭐 얼마 이상 들어가면 그냥 바로바로 휴교해버리고 뭐 휴업해버리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자동차 이부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뭐 여기 참여하냐 마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뭐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정책들은 다양하게 진행되는 편이니까 뭐 그렇게 조금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더 좋은 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조금 그 아까 패시브 측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엔 학교, 그다음에 지하철 지금 진행했어요. 그래서 뭐 학교 가까이 애들이 통학하는 이제 그런 공간에 1.5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기를 마시는 공간이라고 하는 코어 높이 정도 위치에 설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4시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 떼고 붙이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취지로 진행하고 이런 부분 이야기 많이 했었죠. 되게 필요한 정책이네요.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중요성, 뭐 대응법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패시브 샘플러라는 걸 이용해서 미세먼지가 실내에서도 측정이 돼야 된다는 걸 약간 꼬집는 것 같네요. 실외도 한번 그러니까 학교는 실외에서 진행한 거고요. 도로 쪽 하고 진행하고 지하철은 실외에서 진행한 부분인 거죠. 그럼 학교는 실내. 학교가 실외. 둘 다 실외. 그러니까 학교가 실외고 도로변이고 지하철은 실내에서 한 거죠. 그 지하철은 좀 어떻던가요? 좀 심각하던가요?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네, 이제 막 한 거라. 네. 그러면 한 장소에 한 개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엄청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천 마스크 쓰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필터가 달린 M짜리 한 4,000원짜리 마스크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밖에 못 쓰고 한 번밖에 못 쓰고 그래서 나가는 돈이 엄청 아깝단 말이에요. 추천해 주실 만한 마스크 형태가 있는지, 브랜드를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브랜드 뭐 모양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그런 마스크를 쓰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로 바깥쪽을 이용한, 그러니까 인도 안쪽으로 걷는다거나 이런 생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신경 쓰고 그러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광고하는 걸 계속 추천드리는 거죠. 뭔가 이걸 쓰고 이런 모양이 좋고 이런 거는 를 떠나서 그냥 이런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석탄, 탈디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산업과 경제 쪽에서 이거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거다. 그리고 전기세 많이 올라갈 거다. 물가 올라갈 거다. 막 이런 식의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막 다시 시작됐잖아요. 전기세 오른다 막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런 거는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가 형성되면 사실 개개인으로서는 큰 부담을 드리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 1년에 각 가정은 한 3,000원만 내도 뭐 이 전기요금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뭐 이런 의견들을 전문가가 주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전기요금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미세먼지 높아지고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급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경제급전이라고 하는 싼 가격 위주로 먼저 공급을 하는 형식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늘어났던 거고, 그래서 원전이 늘어났던 거죠. 가격이 싼 전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싼 가격의 사업체나 이런 부분에 전기들이 많이 갔던 거고, 근데 이제 환경 문제, 시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고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에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 급전하는 순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탄, 그다음에 원전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게요. 하루에 4,000원짜리 마스크 써가지고 하루 쓰고 버리고 하루 쓰고 버리고 그러면 제가 4,000원짜리를 30일 쓰니까 얼마 드는 거예요? 12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12만 원을 차라리 전기세로 내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럼 공기청정기도 안 사도 되니까. 네, 딱 이해가 됐습니다. 뭐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두 다 뭐 합리적인 가격대로 약간 인상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뭐 삼성이나 그 포항제철 이런 곳에서 그 소위 뿌리 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받아온 전기 할인이 그 뭐라 그러죠? 전 보조금이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몇 천억에 가깝게 받았고 몇 년 단위는 거의 조 단위에 가깝게 보조금을 받았고 사실 이렇다는 거는 개개인이 그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될 전기 요금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 전기 소비율 자체는 기업에서 거의 한 51% 쓰고 개인이 한 19% 정도밖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변화돼서 실제로 한국의 전기 요금 그리고 에너지 문제 자체를 전환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힘을 모아야지만 풀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대기질 내 문제에 한국의 토건 산업부터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교통, 모든 문제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과 환경하면 항상 산업의 손을 들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환경 문제 또한 먹고 사는 문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현명한 대응과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단호박 토크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